무릎 꿇었습니다. 베이징 지하 90m 벙커에서 말이죠. 중국 최고의 장성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죠.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 87페이지. 그게 모든 걸 바꿨습니다. 첫 줄에 적힌 숫자 하나, 5개월이었어요. 중국이 6년 걸릴 일을 단 5개월 만에 완성한다고요? 14억 인구의 거대 제국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 장성이 펜을 떨어뜨렸어요. 다른 장성은 주먹을 쥐었죠. 정보국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체 어느 나라입니까? 어떤 민족이 기술로 시간을 압도했습니까? 문서 표지를 봤습니다. 한글이었어요. 스파이 매화가 서울에서 탈취했다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세계가 무시했던 그 나라, 중국을 무너뜨린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87페이지였습니다. 제 손에 들린 그 문서가 세계를 뒤집었죠. 2024년 7월 18일 베이징 지하 90m 벙커에서 말입니다. 저는 루크 발렌타인입니다. 30년간 불가능을 판단하는 게 직업이었죠. 나토 자문으로 중동에서 핵 사찰하고 러시아에서 미사일 검증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 한마디로 제국들을 설득해왔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옆 중국 장교를 봤죠.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30년 경력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벙커 문이 열렸습니다. 12명의 장성이 앉아 있었죠.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두꺼운 서류가 놓여 있더군요. 정보국장이 그걸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표지에 한글이 보였죠. 봉황계획, 서울에서 탈취했습니다. 국장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스파이 매화가 입수했습니다. 정확히 87페이지입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멎었죠. 필요시 5개월 이내 핵무기 제조 가능. 5개월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핵무기는 최소 5년 걸리는 게 상식 아닙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시 읽었습니다. 3번 읽었어요. 숫자는 그대로였죠. 5개월이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제 확신을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죠. 바이로 프로세싱. 플루토늄 99.9% 순도 추출 완료. 연간 핵탄두 50기 분량. 3나노미터 반도체. 세계 유일 양산 체제. 연산 속도 300% 향상. 인공지능 핵 통제. 위협 분석 0.3초. 자동 대응 완비. 극초음속 미사일. 마하 20. 요격 불가. 하나하나가 충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불가능이 사라졌죠. 3나노였습니다. 중국은 7나노, 미국은 5나노였어요. 한국만 3나노를 양산하고 있었죠. 세대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달랐던 겁니다. 연산 속도 3배 차이가 뭡니까? 핵 제어가 3배 정확해진다는 뜻이죠. 소형화는 어떻고요? 6분의 1 완료입니다. 미사일 한 기에 핵탄두 6개 탑재 가능이라는 겁니까? 마하 22였습니다. 중국 요격은 마하 10까지만 됐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미사일은 그냥 못 막습니다. 완벽하게 불가능이었어요. 다음 페이지,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1개월, 플루토늄 추출. 2개월, 핵탄두 설계. 3개월, 조립시험. 4개월, 미사일 탑재. 5개월, 실전 배치. 칼 같았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었죠. 이게 정말 가능하다는 겁니까?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한국 핵시설 타격 성공률이었죠. 결론이 한 줄이었습니다. 타격 성공률 0%. 제로였습니다. 완벽한 제로였어요. 시설이 분산됐고 지하 깊이 은폐됐다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드 보복으로 압박했던 나라였죠. 경제 제재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해놓고 있었다는 겁니까?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핵무장 완료 5개월. 중국 저지 소요 6년. 5개월 때 6년이었습니다. 게임이 안 됐어요. 아예 게임이 성립하지 않았죠. 시작도 전에 끝나 있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번 검증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12명의 장성 중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그래도 적었습니다. 5 months. Game over.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강국이었죠. 우리가 경제력을 자랑하는 동안 그들은 기술력을 쌓았던 겁니다. 우리가 압박으로 협박하는 동안 그들은 반도체로 무기를 만들었어요. 87페이지였습니다. 제 30년 경력을 무너뜨린 문서였죠. 그들의 5개월은 우리의 10년보다 빨랐습니다. 기술이 시간을 압도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벙커에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건 오만이었다는 걸요. 5개월을 믿지 못했던 건 어리석음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숫자 하나가 제국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5개월이라는 단어가 세계를 뒤흔들었죠. 그날 벙커의 공기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무거웠던 건 우리의 착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같은 벙커, 다른 회의실이었죠. 중국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전문가 12명이 모였습니다. 이번엔 기술 분석이었어요. 87페이지 문서에 나온 한국 기술을 하나하나 해부하는 자리였죠. 리밍 원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중국 최고의 핵물리학자였어요. 그의 손에 레이저 포인터가 들려 있었죠. 4세대 인공지능 제어 극소형 핵탄두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 CD 모델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개발 완료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만 들렸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칩 비교 이미지가 나왔어요. 왼쪽은 7나노미터, 오른쪽은 3나노미터였죠. 우리는 7나노입니다. 리밍기 왼쪽을 가리켰어요. 한국은 3나노입니다. 오른쪽을 가리켰죠. 세대가 다릅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제어 속도 3배 향상, 전력 소모 50% 감소, 핵탄두 크기 6분의 1 소형화, 3배였습니다. 단순히 3배 빠른 게 아니었어요. 핵무기 제어 시스템이 3배 정확해진다는 뜻이었죠. 발사 명령부터 목표 타격까지 3배 빨라진다는 겁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리밍기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궤적 그래프가 나왔죠. 붉은 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치솟았습니다. 마하 20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 요격 시스템은 마하 10까지 추적 가능합니다. 마하 20이었습니다. 소리보다 90배 빠른 속도였죠. 베이징에서 서울까지 6분입니다. 요격 시간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요격 가능합니까?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리밍기 답했죠. 단호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 비교였어요. 선 하나가 위로 치솟았고 다른 선 하나가 아래 머물러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래프 위의 선이 우리의 패배 곡선이었다는 걸요. 핵탄두 보유 개수는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중국 350기, 한국 0기입니다. 리밍기 답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개수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개수가 아니었어요. 세대였죠. 350개의 7나노 핵무기와 50개의 3나노 핵무기. 어느 쪽이 더 위협적입니까? 숫자는 우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그들이 앞섰죠. 화면에 인공지능 시스템 분석이 나왔습니다. 위협 감지 시간 0.3초, 자동 대응 결정 0.5초, 발사 명령 전달 0.2초, 총 1초였습니다. 1초였습니다.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하고 발사 명령까지 1초 만에 완료된다는 겁니까? 우리 시스템은요? 장성이 물었어요. 3초입니다. 리밍기 답했죠. 3초 대 1초였습니다. 핵전쟁에서 2초 차이가 뭡니까? 생존과 전멸의 차이였습니다. 실물이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2개의 칩이 놓였어요. 왼쪽이 7나노, 오른쪽이 3나노였죠. 크기가 달랐습니다. 7나노가 3나노보다 2배 컸어요. 작은 게 이기는 겁니다. 작을수록 빠르고, 빠를수록 정확하고, 정확할수록 치명적이었죠. 한 장성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조용한 진동이 퍼졌어요.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분노로 기술 격차를 메울 수는 없었죠. 결론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리밍기 저를 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양이 아니라 세대가 승부를 결정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양으로 이기려면 최소 1000기가 필요합니다. 1000기였습니다. 지금 350기인데 1000기를 만들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에 정적만 남았죠. 누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요. 우리가 거짓말했을 뿐이었죠. 한국을 약하다고, 우리가 강하다고, 숫자로 이긴다고 말입니다. 3색 50개의 핵보다 3나노가 무서웠습니다.
그들의 연산이 우리의 전략을 압도했죠. 노트에 적었습니다. 질이 양을 압도한다. 글씨가 또 흔들렸어요.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강국이었죠. 우리가 개수를 세는 동안 그들은 세대를 바꿨던 겁니다. 저는 기술 보고서에서 패배를 읽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기술로 패배하는 첫 경험이었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하지만 더 어두웠던 건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사흘째였습니다. 베이징 시뮬레이션 센터로 이동했죠. 거대한 스크린 2개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왼쪽엔 한국 국기가, 오른쪽엔 중국 국기가 떠 있었어요. 그 아래 숫자가 보였죠. 본업의 뱅크대 굴롱존 5개월 대 6년이었습니다. 천혜의 분석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젊은 분석가였죠. 손에 리모컨을 들고 있었어요. 타임라인 시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핵무장 완료와 중국 저지 시간을 비교하겠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화면이 동시에 켜졌죠. 그 순간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총 한 방 없는 전쟁이었어요. 왼쪽 화면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타임라인이었죠. 1개월 차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작. 플루토늄 추출 완료. 순도 99.9% 달성. 빨랐습니다. 단 한 달 만에 핵물질 확보가 끝났어요. 2개월 차 핵탄두 설계 완료. 3나노 칩 탑재.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 장착. 설계가 끝났습니다. 이미 2개월 만에 말이죠. 3개월 차 핵탄두 조립 시작. 지하시설 3곳 동시 작업. 소형화 완료. 조립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실물이 나온다는 겁니까? 4개월 차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 마하 이수 엔진 결합. 시험 발사 준비. 탑재였습니다. 이미 미사일에 실린다는 거죠. 5개월 차 시험 발사 성공. 실전 배치 완료. 작전 가능 상태 돌입. 끝났습니다. 5개월 만에 모든 게 완료됐어요. 오른쪽 화면을 봤습니다. 중국 저지 타임라인이었죠? 1년 차 한국 핵시설 위치 추적 시작. 정보망 구축, 위성 감시 강화. 찾는 데만 1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조립을 끝냈는데 우린 아직 찾고 있다는 겁니까? 2년 차 시설 위치 일부 특정. 타격 계획 수립 시작. 외교 압박 병행. 2년이었습니다. 한국은 벌써 배치를 끝냈는데 말이죠. 3년 차 선제 타격 시나리오 완성. 한미동맹 대응 전략 수립. 국제 여론전 개시. 3년이었습니다. 계획만 세우는데 3년이 걸린다는 겁니까? 4년 차 군사 작전 승인 대기. 정치적 결정 보류. 경제 제재 우선 시도. 4년이었습니다.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린다는 거죠. 5년 차 작전 실행 준비. 병력 집결. 최종 승인 대기. 5년이었습니다. 한국은 5개월 만에 끝냈는데 우린 5년이 지나도 준비만 하고 있다는 겁니까? 6년 차 작전 가능 상태 도달. 하지만 시기 상실. 한국 이미 핵보유국 지위 확보. 6년이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게임이 끝났죠. 화면 속 숫자가 멈췄습니다. 공약 연백대 공격 공전 최종 결과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이 없었죠.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결론입니까?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지 불가능합니다. 천혜이가 답했죠.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무기였던 겁니다. 우린 그 탄창을 잃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탁 쳤습니다. 초식에 시작하는 것처럼요. 5개월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6년이 헛되이 흘러가는 소리였죠. 화면에 지도가 나왔습니다. 서울과 베이징을 잇는 선이 붉게 전멸했어요. 1100km였죠. 극초음속 미사일로 6분 거리였습니다. 6분이었습니다. 우리가 6년 걸려 준비하는 동안 그들의 미사일은 6분 만에 도달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뭘 놓쳤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천웨이가 답했어요. 우린 달력을 믿었고 그들은 초시계를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해로 계산했고 그들은 달로 계산했던 겁니다. 우리가 느리게 걷는 동안 그들은 빠르게 달렸죠. 5개의 달, 6개의 해. 그 차이가 국경을 바꾸는 겁니까? 그 차이가 승패를 결정한다는 겁니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연도별 기술 격차 그래프가 나왔죠. 선 하나가 급격히 올라갔고 다른 선은 완만하게 상승했어요.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빠릅니까? 장성이 물었습니다. 기술 기반이 다릅니다. 천혜이가 설명했어요. 반도체, 인공지능, 소재 기술이 모두 준비돼 있었습니다.
준비돼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핵무기만 보는 동안 그들은 기반 기술을 쌓았던 거죠. 우리가 개수를 세는 동안 그들은 속도를 만들었습니다. 조명이 꺼졌습니다. 스크린 빛만 남았어요. 어두운 회의실의 숫자만 빛났죠. 콩 500대 콩 6원전. 5개월이 6년을 이겼습니다. 숫자가 명령했어요. 시간이 승자를 정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시간은 무기다. 우리는 패배했다. 펜이 또 떨렸어요. 게임은 시작도 전에 끝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속도는 침묵의 전쟁이었습니다. 총도 없고 폭탄도 없었지만 승패가 갈렸던 거죠. 우리가 느린 동안 그들은 빨랐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날 패배의 카운트다운을 들었습니다. 5, 4, 3, 2, 2, 1. 시간이 흐를 때마다 우리의 기회가 사라졌던 거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시계가 있었어요. 초침이 째깍거렸죠. 그 소리가 무섭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무기였습니다. 그들이 그 무기를 가졌어요. 우린 달력만 붙들고 있었죠. 그날 밤 자정이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87페이지 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었죠. 분명히 있었어요. 기술만 봤습니다. 숫자만 봤죠. 하지만 뭔가 더 있을 거란 느낌이 들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던 페이지였죠. 제목이 보였습니다. 핵보유 결정 트리거 시나리오. 트리거라고요? 반가소해란 뜻 아닙니까? 심장이 뛰었어요. 책상 조명을 더 밝혔습니다. 글자가 선명해졌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핵보유 결정은 다음 3가지 조건 충족 시 자동 발동됨. 자동 발동이라고요? 마치 프로그램처럼 작동한다는 겁니까? 첫 번째 조건이 보였습니다. 조건 1. 북한 핵무기 100기 이상 보유 시. 손가락으로 그 줄을 따라갔습니다. 100기라고요? 북한이 지금 몇 기 가졌죠? 120기입니다. 작년에 이미 넘었어요. 조건 1 충족됐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봤습니다. 조건 2. 미국 확장 억제 신뢰도 붕괴 시. 확장 억제라고요? 해구산 말이죠.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약속이었어요. 그게 붕괴됐습니까? 트럼프 재집권 이후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었죠.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갈등이 심했어요. 조건 2 진행 중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조건 3. 중국의 군사 경제 압박 강화 시. 중국 압박이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2016년 사드 보복, 경제 제재, 관광 금지, 한한령, 롯데 매장 폐쇄, 2023년 군사훈련 강화, 영공 침범, 경제 압박 지속.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었어요. 조건 3 충족 직전이었습니다. 3가지 모두였습니다. 3가지 조건이 거의 다 맞춰지고 있었던 겁니까? 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형광펜으로 표시까지 돼 있었죠. 천천히 읽었습니다. 주에 압박할수록 결정은 빨라진다.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요. 압박할수록 결정은 빨라진다.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탁 소리가 났죠. 압박할수록 빨라진다고요? 우리가 압박하면 한국이 더 빨리 핵무기를 만든다는 뜻 아닙니까?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안을 걸었어요. 다시 앉았죠. 문서를 다시 봤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압박해서 한국을 막으려던 건데 그 압박이 오히려 한국에게 명분을 준다는 겁니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2016년 사드 배치 발표. 우리가 보복했죠. 한한령 발동, 관광객 차단, 롯데 때리기. 그때 한국 여론이 어땠죠? 핵무기 찬성 47%였어요. 2017년 경제 보복 강화. 중국 제품 불매 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났죠. 반중 감정 폭발. 그때 여론은요, 55%로 올랐어요. 2023년 압박 지속, 군사훈련 강화, 영공 침범 증가. 여론은요, 68%였죠. 2024년 현재 71%입니다. 우리가 압박할 때마다 올랐습니다. 정확히 비례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래프를 그렸죠.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찬성률이었어요.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우상향이었죠. 완벽한 우상향이었어요. 우리의 압박 강도를 표시했습니다. 같은 그래프예요. 똑같이 우상향이었죠. 두 선이 겹쳤습니다. 완벽하게 겹쳤어요.
압박이 올라가면 찬성률도 올라갔습니다. 정비례였죠. 맙소사.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반가소였습니다. 우리가 한국 핵무기의 반가소였던 거죠. 압박이 무기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을 굴복시키는 도구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한국을 각성시킨 겁니다.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죠. 핵무기를 만들 명분을 중어해요. 아이러니였습니다. 완벽한 아이러니였죠. 우리가 강하게 나갈수록 한국 국민은 단합했어요. 우리가 때릴수록 그들은 일어섰죠. 우리가 위협할수록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문서를 다시 봤습니다. 빨간 밑줄 친 문장이 눈에 박혔어요. 압박할수록 결정은 빨라진다. 맞습니다. 우리의 압박이 타이머였던 겁니다. 우리가 압박할 때마다 카운트다운이 빨라졌죠. 5개월이 4개월이 될 수도 있었어요. 더 압박하면 3개월이 될 수도 있었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0년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전략이라고 믿었던 게 오히려 독이었습니다. 칼이라고 생각했던 게 부메랑이었죠. 노트에 적었습니다. The trigger is us. 우리가 반가수에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드 보복의 잿더미 위에서 한국은 일어섰습니다. 경제 압박의 고통 속에서 한국은 단합했어요. 군사 위협의 그림자 아래서 한국은 결심했죠. 우리가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압박이 그들의 핵무기를 만든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 하늘은 어두웠죠. 하지만 더 어두웠던 건 우리의 미래였어요. 문서를 덮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전쟁의 열쇠였죠. 우리가 그 열쇠로 문을 잠근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아이러니를 깨달았죠. 우리의 압박이 한국의 면허증이었다는 걸요. 우리가 한국을 자극할수록 그들의 결심은 빨라진다는 걸 말입니다. 30년간 불가능을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불가능이 아니라 불가피를 봤어요. 한국의 핵 보유가 불가피했던 이유를 말이죠.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압박할수록 결정은 빨라진다. 우리는 경제로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지로 일어섰어요. 5개월의 속도는 국민의 결심에서 나왔던 겁니다. 정보국 보고서 한 장이 제 책상에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론 긴급 분석. 표지가 빨간색이었어요. 긴급 보고서의 색깔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펼쳤어요. 첫 페이지, 숫자 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71%. 한국 국민 10명 중 8명이 핵무기 보유를 찬성한다는 뜻이었죠. 말도 안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71%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움직입니다. 국민이 원하면 정부는 결정하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래프가 나왔어요. 2016년 47%에서 시작한 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끝은 2024년 71%였죠. 8년이었습니다. 24%포인트가 올랐어요. 급등이었죠. 빨간 점들이 보였습니다. 그래프 위에 찍혀 있었어요. 주요 사건 표시였죠. 첫 번째 점, 20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그래프가 튀었습니다. 47에서 52로요. 두 번째 점, 2017년 3월 중국 보복 시작, 한한령, 롯데 폐쇄, 그래프가 또 튀었죠. 55%로요. 세 번째 점, 2019년 압박 지속, 58%. 네 번째 점, 2020년 코로나 갈등, 62%. 다섯 번째 점, 2023년 경제 제재 강화, 68%. 마지막 점, 2024년 현재 71%. 모든 점이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압박할 때마다 점이 찍혔어요. 점이 찍힐 때마다 그래프가 올랐죠. 그래프는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창이었어요. 우리를 찌르는 창이었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설문 결과가 나왔어요.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중국 68%, 우리였습니다. 북한이 아니었어요. 일본도 아니었죠. 중국이었습니다. 우리가 1위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죠. 핵무기가 필요한 이유는 중국 위협 대비 74%,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핵무기의 명분이었던 겁니다. 1순위 명분이었어요. 페이지가 젖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던 거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결론이 한 줄로 적혀 있었어요. 중국의 압박이 한국 국민을 각성시켰다.
여론이 반가쇠가 됐다. 반가쇠라고요? 또 그 단어였습니다.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숫자가 보였죠. 71%가 눈에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8년간 우리가 만든 거예요. 2016년 사드 보복. 한국 관광객 차단했죠. 한국 기업 때렸어요. 한국이 무릎 꿇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어섰어요. 여론이 47에서 52로 뛰었죠. 2017년 압박 강화. 롯데 99개 매장 폐쇄했어요. 한한령 발동했죠. 한국 경제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버텼어요. 여론이 55로 올랐죠. 우리가 때릴 때마다 그들은 단합했습니다. 우리가 압박할 때마다 그들은 뭉쳤어요. 우리가 위협할 때마다 그들은 각성했죠. 사드 보복이 뭘 만들었습니까? 한국 국민의 반중 감정이었어요. 경제 제재가 뭘 낳았습니까? 자립 의지였죠. 군사 위협이 뭘 키웠습니까? 핵무장 여론이었습니다. 71%였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여론이 아니었죠. 명령이었습니다. 국민이 정부에게 내리는 명령이었어요. 민주주의였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였죠. 국민이 71%로 원하면 정부는 해야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죠. 우리는 경제로 눌렀습니다. 그들은 의지로 일어섰어요. 우리는 힘으로 위협했죠. 그들은 결심으로 답했습니다. 수치는 냉정했습니다. 47에서 71로. 하지만 그 냉정함이 우리를 찔렀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었죠. 사드 보복의 잿더미 위에서 한국은 여론을 무기로 만들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5개월의 속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술에서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국민의 결심에서 나왔죠. 71%의 의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던 겁니다. 우리의 압박이 펜이었고 한국 국민의 여론이 종이었어요. 8년간 우리가 그은 선이 우리를 찌르는 창이 된 겁니다.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여론이 반가쇠가 됐다. 맞습니다. 기술은 총알이었어요. 하지만 여론이 반가쇠였죠. 국민이 당기면 총알은 발사됩니다. 71%가 당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기술보다 무서운 게 있다는 걸요. 국민의 의지였습니다. 결심이었죠. 우리는 숫자로 이길 줄 알았습니다. 경제 규모로 누를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의지로 일어섰죠. 71%였습니다. 숫자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있었어요. 게임은 끝났습니다. 여론이 끝냈죠. 알겠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갑니다. 회의실 버리고 긴박하게 재미있게. 심야 2시였습니다. 정보국 비밀 문서고에 혼자 있었어요. 책상 위에 사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이었죠. 한국 전역을 찍은 고해상도 이미지들이었어요. 자자라. 오늘 오후 국방부 지시였죠. 한국 핵시설을 찾아라. 손에 확대경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봤어요. 대전 외곽이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산과 나무만 보였어요. 의심스러운 건물도 수상한 구조물도 없었죠. 두 번째 사진, 부산 북쪽 산악지대였어요. 역시 없었습니다. 평범한 산이었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넘겼습니다. 전부 없었어요. 뭐가 보여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죠. 말도 안 돼. 중얼거렸습니다. 핵시설은 숨길 수 없습니다. 냉각탑이 필요해요. 전력선이 들어가죠. 차량 통행이 있어야 하고요. 뭔가 흔적이 남습니다. 하지만 없었어요. 완벽하게 없었죠.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정보국 요원 보고서였어요. 한국 내부 첩보였죠. 대전연구원 인근 지하시설 추정. 추정이라고요? 확인이 아니라요? 계속 읽었습니다. 출입 통제 강화. 하지만 시설 확인 불가. 지하 깊이 추정 200m 이상. 200m였습니다. 우리 위성으로는 못 봐요. 지하 투과 레이더도 100m까지만 됩니다. 다음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강원도 산악지역 터널 공사 포착. 용도 불명. 민간 공사로 위장 추정. 추정. 전부 추정이었어요. 확인된 게 하나도 없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다시 펼쳤어요. 하나하나 다시 봤죠. 그때 뭔가 보였습니다. 대전 사진이었어요. 산 중턱에 작은 건물 하나가 있었죠. 평범한 창고처럼 보였어요. 확대했습니다. 자세히 봤죠. 창고 옆에 환풍구가 보였어요. 작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죠. 환풍구라면 지하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심장이 뛰었습니다. 찾았나? 다음 사진을 꺼냈습니다. 같은 장소 3개월 후였어요. 환풍구가 사라졌습니다. 나무로 가려져 있었어요. 위장이었죠. 제길. 욕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위성이 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숨긴 거죠.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다른 사진들을 뒤졌습니다. 부산 사진이었어요. 산 아래 터널 입구가 보였죠. 민간 도로 공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공사 차량이 너무 컸어요. 일반 터널 공사용이 아니었죠. 중장비였습니다. 깊은 곳을 파는 장비였어요. 6개월 후 사진을 봤습니다. 터널 입구가 막혀 있었어요. 콘크리트로 봉쇄됐죠. 그 위에 흙을 덮었어요. 나무를 심었습니다. 완벽하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파고 숨기고 지웠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수 없게 만들었죠. 파일을 더 뒤졌습니다. 작전 계획서가 나왔어요. 중국군 선제 타격 시나리오였죠. 목표 1, 대전연구원. 정확한 위치 불명이었습니다. 모른다는 뜻이었죠. 목표 2, 부산 지하시설. 깊이 200m 추정. 관통 불가였습니다. 목표 3, 강원도 시설. 위치 특정 실패였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목표 3, 5, 6 전부 같았어요. 불가, 실패.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결론이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작전 성공률 0%, 실행 불가, 제로였습니다. 완벽한 제로였죠.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죠. 한국이 이겼습니다. 총 한 방 안 쏘고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긴 겁니까? 숨어서입니다. 깊이 파고 완벽하게 숨어서 말이죠. 사진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전역 사진이었어요. 산, 도시, 바다가 보였죠. 저 땅 밑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200m 깊이, 300m 깊이에요.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시설들이 말이죠.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위성으로도, 첩보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요. 핵시설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눈에서요. 하지만 그들의 땅 속엔 존재했죠.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뭘 쳐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어디를 폭격합니까? 산을 폭격합니까? 도시를 폭격하나요? 그 순간 미국이 움직입니다. 한미동맹이 발동되죠. 전쟁이 시작돼요. 안 돼. 중얼거렸습니다. 공격하면 전쟁입니다. 안 하면 핵 보유죠. 둘 다 패배였어요. 책상을 쳤습니다. 쿵 소리가 났죠. 사진들이 흩어졌어요. 한국은 우리의 공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숨었어요. 우리의 위성을 알았죠. 그래서 위장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움직였죠. 우리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아니, 두 수 위였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지도 위에 점이 사라졌다. 목표가 아니라 희망이 사라진 거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문소고를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죠. 전쟁의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우린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졌으니까요. 한국 핵시설은 숨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공포 속으로 말이죠. 우리가 위협할수록 그들은 더 깊이 숨었어요. 더 치밀하게 준비했죠.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침묵이 패배의 이름이라는 걸요. 보이지 않는 게 가장 무섭다는 걸 말이죠. 그들은 땅 속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베이징 전략 시뮬레이션 센터였죠. 거대한 홀이었어요. 벽 전체가 스크린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지도가 떠 있었죠. 전회의 분석관이 서 있었습니다. 가정입니다. 한국이 핵 보유를 선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가 어두워졌습니다. 검은색이었어요. 그녀가 태블릿을 터치했습니다. 서울의 붉은 점 하나가 켜졌습니다. 작은 점이었죠. 하지만 밝았어요. T-Day입니다. 천회의가 말했어요. 한국 핵 보유 선언이죠. 점이 깜빡였습니다. 심장 박동처럼요. 24시간 후입니다. 도쿄에 점이 켜졌습니다. 노란색이었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일본이라고요? 일본 긴급 안보 회의입니다. 천회의가 설명했어요. 플루토늄 47톤 보유. 기술 완비. 결단만 남았죠. 47톤이었습니다. 핵탄두 6,000기 분량이었어요. 6개월이면 완성 가능합니다. 그녀가 말했죠. 지도를 봤습니다. 서울의 붉은 점, 도쿄의 노란 점. 두 개의 빛이 동아시아를 비추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입니다. 도쿄의 점이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 핵개발 선언 추정입니다. 2개였습니다. 한국, 일본. 화면 시계가 빨리 돌아갔습니다. 1개월, 6개월, 1년이 지나갔어요. 3년째였습니다. 타이베이의 세 번째 점이 켜졌습니다. 녹색이었다가 붉은색으로 바뀌었어요. 대만입니다. 천회이가 말했죠. 세 개의 붉은 점이 지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쿄, 타이베이. 도미노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3년 안에 완성되죠. 하나가 넘어지자 전부 넘어진 겁니다. 서울이 넘어졌어요. 도쿄가 따라왔죠. 타이베이가 뒤따랐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패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넘어진 거예요. 핵 보유국 3개가 늘어납니다. 천회이가 말했어요. 동아시아에서 말이죠. 세 방향이었습니다. 동쪽 한국, 남동쪽 일본, 남쪽 대만. 우리를 포위하는 겁니까? 포위됩니다. 천회이가 끄덕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에 적었어요. 연쇄 반응은 핵이 아니라 인간이다. 왜 이렇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입니다. 천회이가 답했어요. 세 나라 모두 기술이 있습니다. 결심만 하면 되죠. 결심이었습니다. 기술은 이미 있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일본의 플루토늄, 대만의 정밀기계. 필요한 건 결심뿐이었죠. 한국이 결심했습니다. 천회이가 말했어요. 일본도 결심할 겁니다. 그럼 대만도 결심하죠. 지도 위점 하나가 대륙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붉은 점이요. 그 점이 다른 점들을 깨웠어요. 우린 한 나라를 압박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세 나라를 깨웠죠. 시뮬레이션이 계속됐습니다. 5년 후까지 돌아갔어요. 점들이 더 밝아졌습니다. 숫자가 나왔죠. 한국 50기, 일본 100기, 대만 30기. 총 180기였어요. 180기가 우리를 겨눕니다. 천회이가 말했죠. 침묵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핵은 비밀이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의지의 언어죠. 맞습니다. 기술은 비밀이 아니었어요. 한국도 알고 일본도 알고 대만도 알았죠. 필요한 건 의지였습니다. 한국이 의지를 보여줬어요. 그러자 다른 나라들도 의지를 발견했죠. 도미노는 손으로 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기술이 밀었죠. 시뮬레이션이 멈췄습니다. 세 개의 붉은 점이 빛나고 있었어요. 서울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도쿄가 뒤따랐어요. 도쿄가 켜지자 타이베이가 따라왔죠. 하나, 둘, 셋. 연쇄였습니다. 우리의 압박은 불꽃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아시아는 불길이 됐죠. 우리가 한국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불이 번진 거예요. 일본으로, 대만으로 말이죠. 3년입니다. 천회이가 말했어요. 확산이 아니라 연쇄 반응이죠.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을 막아도 일본이 움직여요. 일본을 막아도 대만이 움직이죠.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홀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3개의 붉은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시작은 사드였다는 걸요. 우리의 압박이었죠. 끝은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끝을 만들었어요. 지도 위점 하나가 대륙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린 한 나라를 압박했지만 세 나라를 깨웠어요. 도미노였습니다. 우리가 첫 패를 민 도미노였죠. 중난하이였습니다. 베이징 심장부였죠. 붉은 벽, 황금 기둥, 거대한 회의실이었어요. 이곳에서 중국의 모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보고서를 들고 있었죠. 그 87페이지 문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쓴 30페이지 최종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어요. 긴 테이블이었습니다. 끝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죠. 시진핑 주석이었습니다. 좌우로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죠. 정적이었습니다. 주석이 손짓했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어요.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죠. 시작하십시오. 주석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심호흡했습니다. 시작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3가지입니다. 보고서 첫 장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게 했죠. 첫째, 한국은 5개월 내 4세대 핵무기 완성이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로 플루토늄 추출이 완료됩니다. 3나노 반도체로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죠. 극초음속 미사일 마하 20으로 탑재합니다. 5개월이면 실전 배치가 가능합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둘째, 중국의 저지에는 최소 6년이 필요합니다. 주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하지만 저는 봤어요. 한국 핵시설 위치 특정에 2년, 타격 계획 수립에 2년, 실행 준비에 2년입니다. 총 6년이죠. 하지만 한국은 5개월이면 끝냅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또 떨렸죠. 셋째 압박은 한국 핵보유의 반가소회입니다. 주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처음으로 움직였어요. 사드 보복, 경제 제재, 군사 위협. 우리가 압박할 때마다 한국 국민 여론이 올랐습니다. 2016년 47%에서 2024년 71%로요. 압박이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주석을 봤어요. 결론입니다. 한국 핵보유는 저지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가 지나갔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죠. 주석이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 하늘이 보였어요. 한참을 보더니 입을 열었죠. 우리가 한국을 몰랐군.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했습니다. 인정이었어요. 패배 선언이었죠. 맞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린 한국을 몰랐습니다. 주석이 저를 봤어요. 계속하십시오. 노트를 펼쳤습니다. 적어놨던 문장들이었죠. 5개월과 6년, 그 차이는 기술의 세대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7나노, 한국은 3나노입니다. 두 세대 차이죠. 우리는 양으로 이기려 했지만 그들은 질로 이겼습니다. 헤이지를 넘겼습니다. 우린 경제를 쌓았습니다. GDP, 무역 시장 규모로 압박했죠. 하지만 그들은 기술을 쌓았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극초음속으로 초월했어요. 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무겁게요.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확신을 담았죠.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역사가 들썩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느껴졌어요. 이 순간이 기록될 거라는 걸 알았죠. 그들이 증명했습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시간보다 빠른 결심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요. 압박보다 강한 의지가 존재한다는 걸 말이죠. 주석이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베이징을 내려다봤죠. 그리고 멀리 동쪽을 봤습니다. 서울이 있는 방향이었어요. 승패를 말하지 마십시오. 주석이 말했습니다. 단지 기록하십시오. 예. 제가 답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일어났죠. 보고서를 챙겼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조명이 밝았죠. 하지만 제 그림자는 길었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기술이 국경을 바꾼다. 글씨가 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중난하이를 나왔습니다. 베이징 거리가 보였죠.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오늘부터 세계가 달라진 거예요. 저는 증인이었습니다. 87페이지가 세계를 바꾸는 걸 본 증인이었죠. 한국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작지 않았어요. 의지는 더 크지 않았죠. 5개월이었습니다. 단 5개월이 10년을 이긴 거예요. 속도가 규모를 압도했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동쪽으로, 서울 쪽으로 말이죠.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시대를 낭독했던 그날을요. 주석의 눈빛이 흔들렸던 그 순간을요. 우리가 한국을 몰랐군. 그 한마디가 역사를 갈랐던 그 순간을 말이죠. 나는 패배를 기록한 게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을 기록했어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기술이 국경을 바꾼다는 걸요.